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도 한 가지일 수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돈땅사람입니다. 전공이 대량사직과 합계 출산율 0.72명. 원인이 뭘까? 해결 방안이 과연 있을까? 자료를 한번 찾아보던 중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는 보고 자료에서 똑같은 원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서울 1극화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두 개의 자료를 같이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체 인구의 50%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 과연 몇 배가 차이 날까요? 인구수는 약 2.8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한 주요 국가들은 약 2배 내외인 거에 비교하면 수도와 제2도시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체 인구 변화 중에서 청년들이 지역 간에 이동하는 비율이 약 80%라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출이 돼서 모두 다 수도권, 서울로 집중화되는 현상, 즉 양극화도 아니고 이제는 1극화다. 1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 과연 이게 언제부터 제일 심각해졌냐라고 본다면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절반이 넘어간 첫 해는 2015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문화 및 의료 서비스가 더 나은 곳으로 이동에 유의하게 증가했는 것도 2015년입니다. 전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인데 반해 서울은 0.55명, 부산 0.66, 대구 0.7, 인천 0.69, 광주 0.71. 서울시 광역시 중에서 평균보다 넘는 도시는 대전, 울산, 세종 밖에 없고요. 나머지 도 합계 출산율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자체가 적어서 출생아 수가 확실히 적은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 인구가 많이 몰려져 있는 수도권,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더 치열하다 보니 합계 출산율 자체가 더 낮은 그런 효과를 인구 동향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조금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호남권에서 청년 유출이 없었다면 2021년 출생아 수가 실제보다 약 50% 이상 늘어날 수 있었다. 그냥 서울에 집중만 안 됐어도 출산율이 이것보다는 더 높았을 거다라는 의견인 거죠. 합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 6가지 정도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 지출 2%로 증가하면 0.055명이 더,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은 평균 61.4주로 증가한다면 0.096명, 한국의 청년 고용률 평균인 66.6%로 증가한다면 0.119%, 한국의 도시 집중도를 준다면 약 0.414명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외 출산 비율로 상승한다면 0.159%, 한국의 실제 주택 가격 지수인 104가 2015년 수준이 100으로 하락한다면 약 0.002명. 집값도 비싼 것이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크게 의미 있지는 않다. 보는 대목에서 저는 약간 조금 놀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진다면 내지는 상승폭이 조금만 둔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자의 박탈감이 좀 덜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자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거지가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집값이 내리더라도 0.002명만 늘 수 있다는데요. 도시 인구 집중도가 431.9인데 OECD 34개국 평균 수준이 95.3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한 4배 정도가 더 복작복작하게 사는 것만 좀 누그러뜨려도 약 0.414명이라니. 지금 우리가 도시 속에 살면서 느끼는 경쟁 압력이 심한지를 단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집중화를 무디게 하는 내용은 사실상 단기적인 변화로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혼외 출산 비율 2.3%가 OECD 평균 수준이 43%로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정책 시나리오가 모두 달성되면 0.845명이 상승할 수 있대요. 20년 전의 데이터로는 갈 수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꿈꿨는데 한국은행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알았나 봐요. 사실상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0.272명이다. 그러니까 약 1명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거죠.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 다음 자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잘 안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출산율의 뉴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출산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 싶은 거지. 진짜 마음에는.
진짜 마음에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낳고 있거나 안 낳고 있거나 그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이를 낳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뉴스 자체나 이런 이야기 자체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낳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이랑 같이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꿈을 꾸는데 그게 진짜 꿈에 불과하니까 남녀 2,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쟁 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건 말 그대로 희망하는 거잖아요. 희망하는 것조차도 현재 상황이 빡빡하면 그 희망조차도 잘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그러니까 실제로 암울한지랑 상관없이 얼만큼 암울하게 보면 생각조차, 꿈조차도 꾸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가장 와닿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같이 해결하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양극화도 아니고 서울 1극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그 출산율도 약간 포기한 것 같고 또 약간 지역의 균형 발전도 약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냥 서울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느껴질 때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방에는 먹거리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땅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